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2월 26일 오후 12시 26분 현재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 봉이고요. 비트는 89K 보게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차트상 큰 하락을 암시했던 그 시그널 확인해보면서 하락의 이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텔레그램으로 잡아드린 지지 구간에서 비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월봉상 현재 비트의 위치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후반에는 테더 차트,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그리고 토탈 2 차트 비롯해서 주요 알트코인 차트도 점검해 볼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업로드된 이후에 나오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실시간 움직임에 대한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4시간 봉 차트 보면서 지난 흐름 복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레이로 돌려보면서 하락 시그널들도 하나하나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때 지난주 금요일 영상에서 잡아드렸던 99.3K와 99K 여기 저항 잡아드렸었는데 정확하게 맞고 빠졌습니다. 이 당시에 말씀드렸던 지지가 97.3K였습니다. 이전에 계속해서 뚫어내지 못했던 고점 추세 저항을 뚫어냈기 때문에 이 안으로 다시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97.3K를 지지로 잡아드렸었는데 주말 사이에 아래로 훅 빼버렸죠. 그래도 여기 보시면 바로 빠르게 양봉으로 다 말아 올려주면서 잘 지켜주던 저점 추세 지지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 보면서 여기서 다시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가능성 열어뒀었고 실제로 12시간 봉송 보시면 아래 꼬리 그린 한이 있더라도 마감은 다 흰색 추세선 지지 안에서 해줬기 때문에 지난 영상 찍을 때까지만 해도 이 흰색 중간 지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봤고 그리고 그 아래는 더 큰 일봉상 저점이 올라가는 또 다른 추세 지지가 받쳐주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노란색 추세 지지 혹은 지난 영상에서 잡아드렸던 94.7에서 94.6K 이 노란색 네모 박스 잡아드리면서 여기서는 이전처럼 아래 꼬리 남기고 올라가는 것처럼 빠르고 강력하게 올라주면서 상승 추세 잘 만들어갈 수 있길 기대했었는데요.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업로드한 뒤에 만들어진 이 12시간 봉 캔들을 보시면 며칠간 계속해서 지켜주던 흰색 지지선을 이탈한 채 마감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보면서 뭔가 쎄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캔들 이후부터 아래로 쭉 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4시간 봉으로 보시면 아까 12시간 봉으로 흰색 선 아래에서 마감한 후에 캔들이 저항을 리테스트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로 94.7에서 94.6K 이 노란색 네모박스 아래에서 마감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캔들 보시면 이번에는 일봉상 큰 지지 역할을 해주던 이 노란색 라인 이 지지선도 지키지 못하고 빼면서 아래에서 마감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정확하게 노란색 네모박스 저항 리테스트 하면서 아래로 쭉 빠진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 라인 97.3K 때 반드시 지켜줘야 했는데 여기 아래로 큰 거래량 동반하면서 빠졌고 빠르게 중요점 뚫고 위쪽에 안착시켜야 했는데 실패하고 아래로 빠지면서 12시간 봉상 처음으로 중요한 지지 아래에서 캔들이 마감했다는 점 이런 시그널들이 큰 하락을 암시하고 있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봉 만들어질 때 이때부터 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지지라고 잡아둔 노란색 네모박스와 노란색 선 아래에서 마감하는 거 보고 추가 하락 크게 나오겠다 싶었고 텔레그램으로 어제 아침에 중요 구간들 잡아드렸습니다. 이 세 구간은 월봉상 고점 추세의 지지 라인에서 주요 경계 구간에 있는 가격대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매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월봉상 고점을 이었을 때 상승 추세선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그 중에서도 90K 이 라인이 2월이 가장 중요한 가격대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월 시작하면서부터 2월은 개미들 털어내는 움직임 많을 거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냐고 하면서 2월 3일과 7일 영상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렸는데요. 이 3일과 7일 영상 보시면 제가 2월 달에 이 고점 상승 추세 이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개미들 많이 털어내는 움직임 있을 거라고 설명드리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텔레그램으로 현재 비트가 있는 구간, 강력한 지지가 작용하는 구간에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2월 월봉이 이 라인 아래에서 마감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상승 봐야 한다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보이는 90K와 88.7K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이 텔레그램 올려드릴 때는 아직 캔들이 90K 닿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하락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90K랑 88.7K 터치한 뒤로 아래쪽에 지지 구간 하나 더 잡아드렸습니다. 87.1K에서 86630, 86.6K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테더랑 비트 도미넌스, 토탈 투 차트 저항 다 잡아드렸습니다. 지지 이렇게 다 잡아드렸고 이 부분은 좀 이따 차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세 구간이 제가 어제 낮에 중요하다고 잡아드린 구간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여기서 이 캔들 만들어지고 있을 때 비트 흰색 네모 박스에서 지지받고 88.7K까지 올라와 준 상태다. 밤에 미국장 시작하고 자고 있을 새벽 시간에 추가 움직임 나올 것 대비해서 아래쪽에 지지 잡아두도록 하겠다. 아래까지 반드시 빠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빠질 시에 지지받아줄 수 있는 주요 구간 미리 잡는 거다. 말씀드리면서 84.5K와 84.2K까지 잡아드렸죠. 이렇게 잡아드리고 제 텔레그램방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계속 게시물 올려드리면서 자러 가기 전에 잡아둔 구간들 총정리 이렇게 해드리고 갔는데요. 보시면 저항 90K, 여기 90K에 여기 뚫어줘야 되고 첫 번째 지지로 88.7K 여기 지켜줘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지지로 87.1에서 86630 여기 흰색 네모박스. 근데 흰색 네모박스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별표까지 쳐드렸습니다. 3차 지지는 혹시나 자는 새 미국장 열리고 더 하락할 것 대비해서 혹시나 해서 잡아둔 거고 가장 중요한 지지는 2차 지지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어제 기준에서 여기는 대비해서 잡아둔 거고 어젯밤 기준 이 흰색 네모박스가 가장 중요했다는 얘기죠. 1시간 봉으로 보시면 제가 텔레그램 남겨드릴 당시가 이때였습니다. 이 캔들 만들어질 때 88.7K에서 지지받아주나 했지만 쭉 아래로 빠지면서 다시 한번 흰색 네모박스 터치하러 왔죠. 하지만 단 한 번도 86630 이 흰색 네모박스 하단 지지 여기 아래로 빼지 않은 채 다 위에서 종가 마감해줬습니다. 여기서 지지 리테스트 하면서 쭉 올라줬고요. 오늘 아침에 이 캔들 보면서 텔레그램 이렇게 또 남겨드렸죠. 어제 자기 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흰색 네모박스에서 지지해주고 반등 나오고 있다. 90K 안착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가격대 구간에 저항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 저항이라고 잡아드렸습니다. 어디죠? 여기입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저항 맞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넘어줘야 90K 안착하러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안착 못하고 아래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약 여기서 다시 한번 88.7K 아래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여기 88.7K 아래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흰색 네모박스 터치하러 가지 않고 여기 다시 터치하러 가지 않고 이 위 어딘가에서 지지받아줘야 추가 하락 막을 수 있다 라고까지 말씀드려둔 상태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지지는 텔레그램으로 제가 남겨두도록 하겠고 제가 계속해서 이 90K 안착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유는 이 90K가 아까 월봉 고점 추세에서 봤던 이 지지 라인에서 이번 달 2월 달에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다시 말해서 2월에는 이 90K 위에서 안착을 시켜줘야 상승으로 가는 게 더 쉽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번 2월 월봉이 90K 아래에서 여기 아래에서 마감을 한다면 3월도 개미 터는 움직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84K에서 80K대까지도 봐야 하고요. 더 떨어진다면 70K대 후반까지도 열어둬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포함해서 단 3일밖에 남지 않은 2월이 이 90K 위에서 마감하길 바라고 있고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90K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 위에 저항이 하나 정도 있는데 그 저항만 넘기면 90K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88.7K 아래로만 빠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시도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후에도 상황 면밀히 보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파동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 영상은 제가 2월 3일에 업로드했던 영상 일부입니다. 당시에 조정이 A, B, C로 진행될 경우 그리고 WXY로 진행되면서 이 Y파가 삼각형으로 나오거나 혹은 큰 플랫 형태를 만들 경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보통 파동을 시나리오를 짤 때 보고 세부 카운팅은 잘 하지 않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주요한 지지나 저항을 잡고 저항을 돌파하는지 돌파하지 못하는지 혹은 지지를 하는지 지지를 하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림을 보고 파동상 어떤 시나리오가 더 현재 상황의 확률이 높겠다. 그에 따라서 전략을 짜가자라고 시장을 보는 타입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하락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ABC, 러닝 플랫이나 WXY로 이렇게 YA파가 만들어졌고 이런 식으로 B파, 그리고 C파가 나오거나 아니면 삼각수렴을 만들어 가거나 이 하락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보면 WXY로 Y파가 진행되고 있든 혹은 러닝 플랫으로 ABC가 진행되고 있든, 물론 이 ABC 같은 경우는 이 모양을 보면서 러닝 플랫 이후에는 빠르고 강하게 임펄스가 나와야 하는데 이 모양 자체가 임펄스는 나올 수 없겠다, 조정이 좀 더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러닝 플랫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여기에서 파동 시나리오상 다시 빠지더라도 올랐다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2월 3일 영상 당시에 가장 높은 확률로 진행 흐름을 예상했던 이런 사이비 고점을 만드는 불규칙 조정 파동으로 시장이 흘러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가 지금 일봉으로 봐서 그런데 이 캔들이 만들어졌을 당시거든요. 이 큰 양봉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고 이렇게 빠졌을 때죠. 이때 다시 한 번 더 상승했다가 이렇게 아래로 더 빠지면서 80K대 후반까지 빠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나리오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되돌림 상승으로 올라갔다가 빠지더라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지는 흐름을 주 시나리오로 바꾸게 된 이유가 여기서 횡보가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이 불규칙 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조정의 형태는 A, B, C라고 해서 3, 3, 5로 이렇게 빠지는 조정을 일반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조정이 시작됐는데도 B파가 조정이 시작됐던 이전 고점보다 더 높은 곳에서 고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아래로 빠지는 형태가 일반적인데, 불규칙 조정 형태는 A파가 먼저 이렇게 빠지고 B파가 이전 고점을 높이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전 고점을 갱신해서 올라가는 움직임은 보통 상승 추세, 임펄스에서만 관찰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조정파에서 고점을 높이는 이런 흐름을 우리는 규칙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불규칙 조정이라고 부르게 됐고, 여기는 진짜 고점이 아니라 가짜 고점이라고 해서 사이비 고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문제는 이 이후에 나오는 C파의 움직임인데요. 사이비 고점을 만든 후에 나오는 C파는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게 떨어진다 라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좀 길게 그렸는데, A파의 시작점과 B파의 고점만큼의 폭만큼 A파에서 C파의 폭도 비슷하게 형성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엘리어트에는 많은 예외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연장이라는 게 있어요. 파동이 연장되기 시작하면 이 폭을 훨씬 넘어서서 이렇게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저는 빠르고 강력하게 빠져야 한다, 이런 C파의 특징에는 예외라는 게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거의 3주 가까이 진행된 이 횡보 흐름이 너무 시간을 많이 끄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규칙 조정 관점에서 멀어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페이크를 남기고 아래로 강력하고 빠르게 빠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하는 건, 이렇게 불규칙 조정으로 빠졌다고 하면 이제 조정이 끝이 난 건가? 아직 조정이 더 남아있나? 하는 문제를 체크해봐야 하는 거겠죠. 먼저 A에서 C까지의 폭이 조정이 시작된 구간에서 B까지의 폭과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먼저 그 폭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서 갖다 대보면 지금 얼추 비슷한 폭 라인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그쵸? 이 폭의 디테일한 가격대는 지난 2월 3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87.6K 부근입니다. 일단 폭으로는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 상태고, 그럼 다음으로 이 C파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C파는 하나, 둘, 셋, 넷, 5개 파동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1, 2, 3, 4, 5파동 이렇게 5개 파동으로 떨어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마지막 5파동 있죠. 얘가 이 세부 파동도 하나, 둘, 셋, 넷, 5개로 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일봉이니까 12시간 봉으로 보시면 여기서 5파동이 시작됐다라고 보면 하나, 둘, 3개 파동까지밖에 안 나온 것 같거든요. 4시간 봉으로 더 잘게 쪼개서 보더라도 여기서부터 5파동이 시작됐다라는 건데, 여기서 1, 2, 3, 4파동이 한번 올라갔다가 한 번 더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 저점이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이 저점보다 약간 더 아래로 빠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피보나치 2를 이렇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4파가 나오기 전이니까 1파와 2파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피보나치를 그어보면 현재 여기가 3파의 저점이라고 보면 2.382 구간에서 반등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피보나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비율을 618,
각 구간을 618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0.618, 1.618, 2.618 이런 구간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 1.618 구간 혹은 0.618 구간까지 여기서 혹은 여기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면서 2.618까지 빠질 수도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봉상에서 이렇게 A, B, C로 본다고 했을 때 여기 C파가 5개 파동으로 나와야 하니까 1, 2, 3, 4, 5 이렇게 떨어진다고 했을 때 여기서 피보나치를 그어보면 먼저 1파와 2파를 기준으로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지받은 자리가 정확하게 1.618 구간입니다. 여기 바로 아래에 1.786 구간에 84.5K 여기쯤에 지지가 있고요. 아까 작은 봉에서 우파동 카운팅 했을 때 중유 구간과 겹치는 자리죠. 이번에는 1파에서 3파 구간과 4파 구간을 확정 피보나치 툴로 그어보면 역시나 현재 구간 아래에 0.786 구간 84.7K 정도 해당 라인에 지지 있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더 아래로 빠지면 80K까지 있지만 여기는 일단 생각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다시 아까 4시간 봉에서 이 5파의 세부 카운팅을 하면 1, 2, 3, 4 어딘가에서 나오고 한 번 더 빠질 텐데 피보나치 그어보면 2.618 구간 84.4K입니다. 여기에 지지선 하나 더 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엘리어트 파동이 주요 피보나치 비율을 만족시킨다고 했을 때 이렇게 긋든 이렇게 긋든 이렇게 긋든 지지들이 비슷한 구간에서 중첩되고 있죠. 84K 중반대 부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어젯밤에 자기 전에 혹시나 지금보다 저점을 한 번 더 내릴 것을 대비해서 남겨드린 지지와도 거의 일치하는 구간입니다. 4시간 봉으로 보면 여기 86630 아래로 84.5K에서 84.2K를 잡아드렸고요. 방금 피보나치 툴상 잡은 지지 보시면 84K대로 쭉 몰려 있습니다. 이 부근에서 강력하게 지지받아줄 수 있겠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지지들 다 참고해서 이후 시장 흐름 보고 텔레그램에 지지 디테일하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텔레그램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반드시 들어와 계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RSI 지표 한번 보시면 캔들의 저점은 아래로 쭉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RSI의 저점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약간씩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캔들과 RSI 저점 간의 괴리,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시면 캔들의 고점은 높아지지 않았는데 RSI의 고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캔들과 RSI 간의 고점 간 괴리,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보통 알고 계시는 RSI 다이버전스에 대한 설명과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던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일반 다이버전스랑 히든 다이버전스 둘을 합쳐서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따로 둘을 구분하지 않고 더 보기 쉽고 간단하게 둘을 합해서 고점 간 괴리, 저점 간 괴리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와 관련한 부분은 조만간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매매법 자료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이런 RSI 관련한 설명과 실전 매매법 모두 무료로 자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비트가 이렇게 강하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낸스에서 이더리움과 솔라나에 대한 대규모 덤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팔고 있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매도하고 있는 거잖아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 마켓 메이커 윈터뮤트라고 보이시죠? 윈터뮤트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회사입니다. 특히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주체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큰 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계속 덤핑하면서 팔고 있고 이 바이낸스에서 이런 불확실성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자금 공급자가 왜 계속해서 코인을 매도하고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가?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알지 못하는 어떤 심각한 뉴스가 있는 건가? 그게 아니라면 정말 개미를 털어내려는 단순한 작업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비트코인의 하락 요인으로 미 증시 약세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2025년 들어서 최악이라고 하는데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결과치를 내고 있고요.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인플레이션이나 관세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죠. 이런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비트에게 강한 상승 모멘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따로 차트를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나스닥이랑 테슬라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죠. 비트 차트랑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 차트들 봤는데 테슬라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는 천천히 매수세가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지나보면 알겠지만 지금부터 반등 시도하거나 아니면 약간 더 빠졌다가 바로 반등 시작할 것 같습니다. 증시 쪽이 좀 나아지면 비트코인 시장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나스닥이나 테슬라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 차트 분석 궁금하신 분들이나 지지나 저항 궁금하신 분들은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나스닥 아니면 테슬라 아니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런 식으로 궁금하신 종목 같이 넣어주시면 분석해서 지지저항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마이클 세일러는 자신의 포트폴리오 트래커를 올렸습니다. 제 영상 그전에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이클 세일러가 자신의 포트폴리오 트래커를 올리고 나면 어김없이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합니다. 실제로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 약 2만 개를 추가 매집했다라고 알렸습니다. 97.5K에서 매수했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현재 마이클 세일러의 회사 스트래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총 비트코인 개수는 49만 9천 개를 넘겼습니다. 평단가는 66K라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은 청산맵 보기 전에 2월 28일 앞으로 이틀 뒤에 만기가 예정되어 있는 옵션의 맥스페인 가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98K라고 적혀 있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옵션 만기일에 가까워질수록 비트의 가격은 맥스페인 프라이스에 근접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현재 3일 기준해서 청산맵 보시면 아래쪽으로는 이제 거의 남아있는 청산 물량이 없습니다. 굳이 찾는다면 86K에서 85.5K 정도 잡을 수 있겠고요. 현재 가격 위쪽으로 92.7K에서 93K 그리고 그 위로 95K, 96.8K에서 98K까지 아까 최대 고통 가격이 98K라고 말씀드렸죠. 그 가격대 부근에 청산시킬 수 있는 많은 숏포지션 물량 포진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시간 기준 비트코인의 지지와 저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에 남겨드린 대로 88.7K 1차 지지입니다. 그 아래로 87.1K에서 86630 이 흰색 네모박스 구간 정말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여기 잘 지켜야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8.7K와 이 흰색 네모박스 구간 중간지대에 지지는 텔레그램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은 90K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 90K 위에서 마감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아래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90K 위에 올라갔다가 빠지는 것과 오르지 못하고 빠지는 건 천지 차이거든요. 90K 주의 깊게 봐주시고 위에서 안착시키면 위쪽에 있는 저항은 다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흰색 네모박스 구간 아래로 더 빠진다고 하면 84K대에 84K 중후반대 강력한 지지들 모여있는 거 아까 보셨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테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고 제가 여기서 4.47, 4.75 잡아드리면서 이 중간지대 잡아드렸죠. 4.57과 4.6 잡아드렸는데 일봉상 이렇게 큰 상승 장악형 캔들 나온 후로 4.75 터치하러 갈 가능성 크겠다고 말씀드렸고 쭉 밀어 올렸죠. 텔레그램으로 5.07과 5.26 잡아드렸고요. 여기에선 정말 빠져줘야 됩니다. 여기 위에 안착시키면 그건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위쪽에서 꼬리 약간 남기더라도 캔들 마감은 모두 이 안쪽에 들어와서 해주길 그러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빠져줄 수 있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주봉상 보시면 62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 라인 아직 뚫지 못한 상태고 62 위에서 안착시키면 65.5까지 크게 열리는데 그 중간에 저항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두 개 보시면 되는데 이 중간에 자잘한 저항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길 과연 뚫고 65까지 올라갈런지 그렇게 되면 알트들 정말 지옥 보는 건데 그렇게까지 되지 않고 이 노란색 부분에서 잘 저항받고 빠져줘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탈 투 차트도 잡아드렸죠. 지난 영상에서 1.24에서 저항받고 빠지면서 아래쪽에 1.17에 지지 있다고 말씀드렸고 1.17 지키지 못하면 이 하늘색 네모박스도 다 빼면서 다시 흰색 네모박스 지지 터치하러 올 가능성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쭉 빼면서 여기까지 빠졌고요. 제가 아래쪽에 지지 다시 잡아드릴 때 1.07에서 1.04 그리고 1.02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이 라인 꼭 지켜주길 바라겠고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 알트 차트 몇 개 볼 텐데 이더리움이 정말 암울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빠졌는지 지금 바이낸스 거래소 큰 고래가 덤핑으로 빼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트럼프 일가에서는 계속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있거든요. 트래킹 데이터에 매수 내역이 잡히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나 빠진 게 정말 안타깝고, 실제로 이더리움 매수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월봉으로 보시면 거의 이런 마지노선 지지에서 받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더리움은 지금 차트상으로는 크게 보면 2,600달러, 항상 말씀드리죠. 2,600달러와 그 위쪽으로는 2,900달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로는 2,100달러 정도가 있어요. 크게 보시면 2,600달러, 그 위로 2,900, 여기로 가느냐, 아니면 2,600달러 아래에 머물면서 2,100달러까지 찍느냐, 이 차이입니다. 지금 2,500달러 부근에 있는데 2월봉 마감되기 전에 2,600달러 안으로 들어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리플을 보려고 하는데요. 리플 여기서 중간 저항 뚫지 못하고 아래로 흐르면서 3,970원 잡아드렸는데 여기 아래로 빼면서 3,800원 여기도 뺐죠. 이런데 이렇게 저항 리테스트 할 때 숏 포지션 들어가실 수 있었을 거고, 선물하시는 분들은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3,190원, 이 아래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 3,150원 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3,190원 빼면서 3,150원 기준으로 해서 아래까지 더 빠졌다가 다시 이런 구간들 3,150원 구간 잘 지지받으면서 반등 중에 있습니다. 시장 상황 보면서 일전에 제가 텔레그램 이렇게 남겨드리듯이, 이렇게 따로 잡아서 텔레그램 올려드렸듯이 이번에도 지지랑 저항 잡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분석해보고 굳이 추가적으로 중간 지지나 저항 잡을 필요 없겠다라고 하고 안 잡아드리는 건, 미리 잡아둔 이런 3,800원이나 3,970원 아니면 3,190원에서 3,150원 미리 잡아둔 지지와 저항 중요하게 보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분석해서 필요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흑배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 추가로 잡아드린 8710과 7630 그리고 4280까지 지지 3개 더 추가로 잡아드렸었죠.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7630에서 지지받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8710에 저항 있습니다. 뚫어내는 모습 보여야겠고, 이후 상황은 보면서 텔레그램 업데이트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보겠습니다. 솔라나도 이더리움처럼 바이낸스에서 덤핑 나오고 있죠. 여기 흰색 선 153달러에서 152달러 그리고 147달러, 여기가 제가 알트 지지 자료에 남겨드린 지지선입니다. 여기 최소 주봉으로 그리고 월봉으로까지 분석하면서 남겨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지나고 2월달 월봉 어떻게 어디서 마감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147달러 아래에서 마감하면 좀 더 하락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 주에 잘 말아 올리고 153달러 위에서 안착시키면 반등 시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상황 보면서 아래쪽 지지나 위쪽의 저항 업데이트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차트 보시면 4시간 봉상 과매도 구간에 들어선 지 꽤 됐습니다. 일봉상으로도 2024년 8월 이후로 처음으로 RSI 수치 30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요. 이대로 하락 추세 가속되는 거 아니라면 현재 가격대 부근에서 저점 나오고 이 상승에 대한 조정 마무리하고 재차 상승하는 흐름 만들어 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불안하시고 이게 큰 위기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어쩌면 이게 큰 매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알트코인들도 거의 다 하방 찍었습니다. 차트 거의 다 죽었고, 펀딩비 봐도 투자자 심리들 봐도 다 공포 단계에 있고 매수 심리 많이 죽어있는 상태인데, 지금부터 저점 매수 타이밍 잡는다는 생각으로 마음 다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고요. 저는 계속해서 시장 보면서 도움될 만한 내용들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는 현재 비트는 88.5K 부근에 있습니다. 그럼 2월 26일 비트코인 시장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